그래서 사실은 김영호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게 단순히 무슨 그게 아니라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핵무기란 게 방금 참 무서운 무기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물도 못 마시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무서운 무기라서 핵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무기라서 공포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 군사 전문가라든가 국제 정치하신 분들이 좀 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공포의 균형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핵무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상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1메가톤. 1메가톤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폭발할 때 내는 온도가 1억 도입니다. 섭씨. 1억 도인데 그것은 태양 온도의 4배입니다. 태양 온도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수소폭탄 같은 거, 이 100만 톤이 넘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000톤 정도입니다. 15,000인데 지금은 100만 톤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100만 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태양 온도의 4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발이 미국 텍사스로 날아가면 텍사스 전체가 없어지죠. 북한은 아마 한두 발 맞으면 다 그게 다 없어진다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살상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으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한국이 삼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한국이 킬체인을 갖고 그 다음에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또 북한에서 대양 보고 응집을 한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재래식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핵에는 절대적으로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걸 뭐냐면 1차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1차 공격을 아예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럼 1차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1차 공격을, 핵무기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2차로 보복을 할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공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북한도 한국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초토화 된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1차 공격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한국은 핵이 없고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은 2차 공격을 하겠다. 그걸 우리가 확장 억제다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을 싣고 태평양상에 떠 있습니다. 지금 떠 있고,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징후가 있거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바로 핵무기가 북한으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우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찢어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죠.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번 14번 실험한 것 중에서 ICBM이 지금 2번인가 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 ICBM이 13,000km가 된다. 그럼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때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북한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 뉴욕, LA, 보스턴 이런 본토를 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국 시민들 수백만 명을 갖다가 죽인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할 수 있겠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약속한 이 핵우산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금 큰 문제.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의 핵우산,
네. 확장 억제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핵 전략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 스테픈 월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예. 월터가 최근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고위 관리들 중에서 예. 핵 문제를 다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이 있죠. 예, 자기 예. 학자니까 이제 예, 예.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 일본, 예. 나토 이런 국가들에게 해우산을 약속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과연 미 본토가 공격당하는 걸 러시아나 예. 북한으로 공격당하는 걸 예상을 하고 예. 하고서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그 것인가. 해고산을 실행해 줄 것인가? 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미국 정부도 이 해구산이라는 걸 제공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여론을 안 물어본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예. 그게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해구산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스테픈 월트 교수 얘기는 믿을 수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월트 같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해구산은 찢어졌다. 그 해구산 찢어진 해구산은 붙들어 소용이 없으니까 월트 교수 얘기는 그걸 그냥 이 나토라든지 한국 이런 국가들에게 핵을 개발하도록 그냥 허용을 해서 공포의 균형을 갖도록 해라.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19년 여름에 이 워싱턴의 유명한 내셔널 워 칼리지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방대학이죠. 예. 거기에 전략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핵 문제를 담당하는 전략사령부의 연관급 그 실무 장교들 5명이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핵 억지 전략이라는 그 제목인데 예. 그걸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핵 억지 전략이 잘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해서 예.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예.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예. 이런 국가들이 핵무기를 60개, 200개 갖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존의 미국의 핵 전략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맞춤형 핵 전략을 갖다가 미국이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서는 한미일 핵 공유 협정이라는 걸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지금 나토하고는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 나토 국가들 5개 국가죠.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터키 예. 여기에 200개의 B-61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들이 미군 기지에 있는 핵무기를 싣고 가가지고 이제 그걸 투하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2019년 내셔널 워 칼리지 그 보고서 이야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데 이 미국이 자꾸 한국에게 미국 해구산에 의존해라 이렇게 하니까 한국인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국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국정연구기관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여론조사,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국제협회가 내놓은 여론조사 이런 걸 종합해보면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도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여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가들도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해구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토식의 이 핵 공유 협정을 미국이 한국과 체결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핵 공유 협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군산 비행장에 1991년에 철수한 B-61이라고 하는 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우려가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